IT 현대화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황재훈입니다. 순서는 최신 23년도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IT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이해하고 IT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4가지와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화 플랫폼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23년도 트렌드 중에 한 가지로 다채로운 컬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서는 욜로나 플렉스와 같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게 되는 소비 문화가 주력을 이뤘다고 하면 최근에는 무소비, 무지출과 같은 알뜰한 소비 위주의 소비 트렌드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먹방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죠. 라떼 2잔으로 하루를 살아가거나 대형마트에서 고구마 1개를 주문하게 되는 이런 소식자의 삶도 새로운 트렌드로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대다수의 사람이나 평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에 대한 취향을 이해해야 되는 고객 센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짙은 파란색, 본색. 거의 까만색에 가까운 본색인데. 소비 트렌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공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본색이에요. 콘텐츠를 즉시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AI 기법들을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빨간색이 안 보여 지금 보면.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D2C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유통 경로의 비용을 최소화하기보다는 기업이 커스터머와 1대1로 만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고 거기를 통해서 얻었던 그래도 안 보이면 다시금 제품에 그냥 녹여서 노란색이나 이런 제공해주는 계열로 좀 그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게 D2C 모델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키 사례입니다. 이처럼 기업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IT 시스템의 모습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IT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들은 IT 시스템을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서비스와 데이터가 사실상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구조에 있던 것들을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입으신 후드티 비슷한 회색 긴팔이 하나 더 있어서 프로세스, 아키텍처까지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리스를 위에 하나 더 입으시던지. 현대화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인프라에 대한 어질리티 중요성 중점으로 현대화가 추진이 돼서 베어메탈에서 VM보다도 좀 더 빠른 인프라 아키텍처의 현대화가 추진이 됐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고객 채널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신속성을 기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가 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아니에요. 라운드치 아니고 타이어티예요. 네. 전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추진되게 되면서 이제는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기반으로 추진되고 표준화된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측면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고 왔거든요. IDC 폴캐스트에 따르면 26년도 프로젝트 기반으로 추진되게 되는 국내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 중에서 약 60%에 해당되는 2.6조 원이 시장 규모에 해당이 될 거고 마이그레이션 전환이 어느 정도 완성도에 이르면서 현대화라고 하는 추진이 IT 서비스를 다시 한 번 더 성장시키게 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송메이저한테 색깔만 좀. 맥킨지에서는 현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성 측면에서도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신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모티베이션 측면에서도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빠르게 하게 되면서 타임 투 마켓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현대화를 추진하게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총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컨테이너에 대한 도입입니다. 혹시 프라이빗 환경에서 VM이나 베어메탈에 대한 비용 증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프라이빗 환경뿐만 아니라 퍼블릭을 이용하고 싶긴 하지만 두 개의 환경들을 관리하기 위한 오버로드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가장 좋은 현대화 방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굉장히 경량화된 가상화 기술이고 그래서 마이크로 코어까지도 굉장히 옵티마이즈 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똑같은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95%가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조를 좀 더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변화보다는 오히려 안정성 위주의 시스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밸류나 서비스를 추구할 때 중간에 API를 통해서 API 허브를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밸류나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기존 레가시들을 효과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역시 시큐리티나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안전하게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API 구조의 API 허브를 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 용어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용어로 인해서 모든 서비스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서비스를 굉장히 작게 하는 요소 때문에 데이터도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다양한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1년에 한 번씩 배포하게 되는 서비스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분기당 배포하게 되는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배포하게 되는 크기가 다른 것처럼 심지어는 변화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시되는 시스템일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레가시 시스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 속도와 크기가 다르고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 속도와 크기가 다른 것처럼 그 서비스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달리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전히 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 용어로 인해서 too many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구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가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바틀렉이 되는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의 전체적인 쉐어를 통해서 의존성들을 늘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확장성 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현대화 추진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있어서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와 그리고 데이터를 동기화해 줄 수 있는 아키텍처를 미리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지고 있었던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장애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AWS에 얘기하는 MSK와 같은 이 메시지 기반의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되면서 서비스를 분산 기반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대규모에 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들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으로 연동해야 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리전별로 서비스를 분리해야 되는 데이터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동기화해 줄 수 있는 아키텍처를 확보하게 되면서 좀 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연성, 데이터에 대한 유연성들을 가져가게 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총 4가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합하고 컨피그레이션에서 자동화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를 프로비저닝하고 트래픽을 정책 관리나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픈 API에 대한 생성과 테스트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 관리해 줄 수 있는 API 매니지먼트. 세 번째로는 아마존의 EKS 그리고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멀티 환경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SA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 데이터 저장소에 해당되는 총 6가지에 대한 데이터 저장 기술들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통합해서 하나의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좀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MSA 기반으로 개발할 때는 굉장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원에 대한 플래닝부터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들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고, 이런 아키텍처가 컨테이너 기반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컨피그레이션하고 그리고 빌드 배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포가 되면 운영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AMDP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디자인하고 디자인된 서비스의 모습에 입각해서 아래에 보이시는 쿠버네티스 환경과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도구들, 전반적인 도구들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쉽게 자동화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AMDP는 좀 더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서비스 간의 의존성이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 주기 위한 토폴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폴로지를 통해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베이직한 옵션들 뿐만 아니라 어드밴스된 옵션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폴로지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는 빌드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쉽게 배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 배포될 수 있는 다양한 CD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함께 배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API 매니지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총 3가지 형태의 기능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를 프로비저닝해서 트래픽에 대한 흐름을 제어하고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서 오픈 API를 프로비저닝하고 그리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통해서 트래픽이 흘러가는 모니터링을 제공해서 API 간의 어떤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 해당이 됩니다. 총 4가지 피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첫 번째는 멀티 환경에 대한 쿠버네티스를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통합 관리 대시보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드민에 대한 콘솔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콘솔들을 분리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자원들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환경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운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로깅에 대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은 퍼블릭에 있는 AWS EKS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도 하고 등록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클러스터 상에서 필요한 에이전트라든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그리고 자원에 대한 확장성들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클러스터를 통합적으로 매트릭을 수집하고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의 대시보드를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멀티 테넌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단위로 리소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빌드할 수 있는 빌드 파이프라인과 배포할 수 있는 배포 파이프라인을 직접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롤백에 대한 기능들도 함께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배포되어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현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의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래스틱 캐시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를 분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총 6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모습의 토폴로지를 저희가 미리 마련해 놓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비저닝하고 프로비저닝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거나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활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의존성의 퍼시스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면 전체 데이터베이스 현황들에 대한 조화의 화면을 통해서 총 6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뿐만 아니라 레디스, 노에스QL, 그리고 포스트에스QL까지 그리고 레디스에 대한 것까지 함께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저희가 가용성 기반의 토폴로지로 만들어서 프로비저닝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DB에 대한 경우는 DB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매트릭을 수집을 통해서 DB에 최적화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DB에 좀 더 상세화된 모니터링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 SK가 보유하고 있는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 화면으로 보셨던 거는 부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고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스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